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어머님을 20년 동안 돌보고 그 돌본 마음과 생각과 그 경험을 또 많은 이들에게 책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어머니와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또 내셨는데요. 황교진 작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오셔서 해주신 얘기를 제가 잠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요약해 드릴게요. 그 배재 고등학교 다니다가 교목 목사님 설교에 홀려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해서 갔는데 거기에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학생부 신문반 학생이라서 가서 나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거기 신문반 반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너 그러면 글 좀 써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IBF 활동 열심히 하셨다가 그 수련회를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고 그렇게 건축가로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그때 일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되신 거세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공부를 몰아서 했는데 예. 정말 이제 그 성과가 좋았어요. 일단 건축공학과는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 졸업 작품이 저희 모교 그 과학상이라고 했어요. 형남과학상이라고. 네. 늘 이제 공대생들 작품 경연대회였는데 기계공학과 자동차가 매년 1등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물량도 많이 들어가고 팀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해만 기계공학과 자동차를 물리치고 네. 제가 작업한 그 건축 구조 졸업 작품이 대상을 받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그 건축 구조학 대학원에 그냥 특차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진로가 해결됐고 그리고 그해 여름 수련회 자원봉사로 4학년이어서 갔는데 네. 거기서 같은 조로 만났던 자매랑 교제를 시작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난 줄 알았죠, 막. 학업도 잘 풀리고 여러 연애도 가지로. 시작했고.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듣는 IBF 분들은 알겠지만 네. IBF 선교단체 안에는 2승 3패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전공과 IBF만 하면 둘 다 이기는데 전공과 IBF가 이성교제하면 셋 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런 어떤 율법 같은 거를 잘 따르다가 이제 4학년 말에 이성교제까지 했으니까 뭐 이제 졸업할 때도 됐고 네. 할만하죠. 언제까지 그걸 그분들 그리고 무책임하네. 애인 찾아줄 것도 아니면서 나중에. 그때가 네. IMF가 터질 때였는데 제가 건축공학과 간 이유도 사실은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전 굉장히 문과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공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4학년 때 뭔가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풀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 졸업생들이 합격해놓고 회사에서 안 불러서 백수로 지내던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뒤숭숭할 때였는데 어머님이 가게에서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거의 그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어머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닫거나 또 일하는 시간에 어딜 가시거나 해본 적이 없는데 심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잠깐 가게 문을 잠깐 닫고 그 가까이 있는 백병원에 갔었는데 백병원 응급실에서 혈압을 재던 중에 쇼크가 와서 바로 의식을 잃었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급한 응급 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게 일하시는 그 가게에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그렇죠. 병원까지 가셨는데 병원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가게에서 심각한 두통을 느끼고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근데 응급 조치가 안 됐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요. 그 저는 이제 대학원실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 4학년 말이었지만 거기서 뭐 선배들이랑 같이 실험하다가 집에 와서 혼자 밤 11시쯤 저녁 먹다가 아버지 전화를 받고 지금 가게로 빨리 와라. 가게로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가게에서 좀 병원 가셨는데 심각하니까 병원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벽병원에 갔었는데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막 환자들 몇 명이 막 소리치고 있고 의사 빨리 부르라 그러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는데 20분 이상 기다렸는데 이게 골든 타임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 119에서는 왜 응급실에서 전화하냐.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 어머니 너무 위독해서 빨리 네. 다른 병원 가서 조치를 네. 좀 받게 해줘야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네. 119가 왔는데 119가 좀 가까이 있는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갔어요. 네. 근데 그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 뇌출혈은 점점점 이제 심해지셨죠. 한양대 병원에 응급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딱 체크하는 순간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분이 네. 환자가 지금 너무 위독해서 지금 네. 산소나 급하게 응급수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어렵다. 그 건너편에 있는 해민병원으로 가라. 네. 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해민병원에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얘기하면 응급실 뺑뺑이를 돈 거죠, 되게. 네. 그 어머님이 수술했는데 선생님이 3시간여 수술하고 나서 네. 수술은 잘 됐고 이제 기다려 봐야만 안다. 네. 그런데 그 기다림이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네. 처음에 응급실에서는 하루 3번 면회가 돼요. 네. 근데 그 보호자 면회 시간에 너무 많이 울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20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제수건으로 어머니가 점점점 노숙자처럼 되어가는 모습에서 좀 막아드리는 거. 네. 깨끗하게 이제 닦아드리고 좀 이렇게 콧줄에 뭐 사골국 같은 거 좀 넣어드리고 막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는데 경희의료원으로 옮기게 되고 경희의료원에서 한 3개월밖에 입원 못하려는데 거기 양안방 협진으로 5개월 정도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판정받고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월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이야 되돌아보면 이게 몇 개월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 쪽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을 졸였겠어요. 어머니 한 분뿐인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신데 그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꽉 채웠던 단어는 배신감이었어요. 배신감이요? 네, 영적인 배신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런 거. 뭐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셨을 테니까. 그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되게. 어머니가 네. 위독하신데 네.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네. 막 당연히 막 붙들고 하셨을 테니. 계속 병원 근처에서 네. 면회 시간 대기하면서 들어가고 네. 완전히 그 겨울이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선물로 보내주지 않으실까? 근데 아. 크리스마스 넘어가고 새해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 나한테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겪은 친구를 보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해요. 뭐 근데 해석해주고 싶죠. 또. 네, 당사자는 그냥 네. 어제처럼 네. 이런 일이 없었던 듯이 다가와서 네. 밥 같이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걸 원하는데 네. 친구들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외롭게 지내지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못 다가오는. 그때 그런 어떤 절박한 고립감 속에서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그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서 거의 이제 삶의 절망감, 패배감, 영적 우울감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냥 거기 가기 전에 지금은 사실은 간병인 제도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간병인 제도가 문제 많게 잘 되어 있죠. 아하. 왜냐하면 간병 인력들이 병원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에 이제 장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있고 병원이 있어요. 네. 시설은 의료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하에 돌봄 위주고 네. 그다음에 의료인 요양병원은 네. 건강보험의 제도에 의한 제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비용은 별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장기 환자가 되면 매달 내는 간병인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네.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대부분 중국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일하세요. 아하. 국내에 있는 분들은 그 간병인에서 예전에는 조금 계셨어요. 이혼하셨거나 네. 뭐 기술력이 없어도 돈을 좀 버실 수 있는 네. 그런. 근데 현재는 한국인들도 거의 없고 거의 중국인 분들이 간병 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가 없고 장기 노인 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보호사는 3시간 일하고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간병 인력들에 대한 굉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 뭐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근데 궁금한 건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간병인을 부르면 되지 왜 아들이 그쵸. 엄마랑 이것도 딱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엄마랑 딱 붙어가지고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병인을 쓰고 아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지.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20년 전이니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책에도 그 네. 내용이 나오는데 네? 경희의료원에 있을 때 어머니 주치의가 89학번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네. 그래서 저한테 왜 그렇게 사냐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 식물인간 상태의 중환자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 정신력과 체력으로 사랑으로 간호해야만 환자가 유지가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시간 간병인을 쓰면서 네. 그 간병인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컸었고 네. 또한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를 제대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 어머니 누워 계신 저 모습이 나고 내가 어머니였다면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중환자 간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빠른 시간에 습득해서 어머님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쪽으로 제가 숙달이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와서 혼자서 병 간호할 때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새로운 임무다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변하게 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그 뇌종양 1기 수술을 받고 집에서 케어 중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딸이 그 혼자서 이렇게 케어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가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그리고 간호할 때 좀 필요한 것들 얘기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저는 예수였어요. 근데 그 일은 제가 24시간 어머니께 케어하는 일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약간 전문화된 어떤 영역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면 안 되니까 익히시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일이 된 거죠. 그러시군요. 네, 누구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다가 아무래도 장시간 어머니를 돌보다 보면 외로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셔서 뭐 인터넷에 글 같은 걸 또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오셔서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20년 소풍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황교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